그러니까 화를 너무 많이 내지도 않고 너무 참지도 않고 그 적당한 수준에서 적당히를 알자 라는 거죠. 잘 컨트롤 해야 된다 라는 말입니다. 쉽지가 않죠. 안녕하십니까, 닥터수근 임수근입니다. 제가 얼마 전 뉴스 기사를 하나 봤는데 저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참 화가 나는 일이 많지 않습니까? 그런데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화를 너무 많이 내면 사망 가능성이 19% 올라가고, 그렇다고 화를 너무 참고 살면 사망 가능성이 3.5배까지 증가한다는 속설이 있습니다. 이게 너무 심한데 이렇게 야 우리 위험하게 외줄타기 하면서 사는 거네요. 네. 그러니까 화를 너무 많이 내지도 않고 너무 참지도 않고 그 적당한 수준에서 적당히를 알자 라는 거죠. 잘 컨트롤 해야 된다 라는 말입니다. 쉽지가 않죠. 우선 화를 너무 잘 내거나 심하게 낸다면 스스로 의식을 하면서 컨트롤하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. 본인이 필요 이상으로 화를 내고 있다면 심호흡을 하시면서 최대한 감정을 평온하게 유지하는 연습을 의도적으로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. 이것조차 차도가 없다, 병원에서 진료를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. 진짜 좋아요. 네, 진짜 좋습니다. 이게 정신과에 온다고 해서 무조건 무슨 대단한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잖아요. 좀 치과에 그냥 충치가 있나 그렇죠. 보듯이 내가 뭐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. 그럼요. 이게 단순히 화가 많은 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. 근데 이거 진짜예요. 진짜. 네. 일종의 충동 조절의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요. 우리가 흔히 분노 조절 장애, 분조 장애라고도 하죠. 이 경우에는 우울 장애 내지는 불안 장애의 범주에 들어가는 경우도 꽤 많기 때문에 꼭 진료를 받는 게 좋습니다. 지난주에 저희가 다뤘던 성인 ADHD, 이 경우에도 감정 컨트롤 하기가 어려워하는 게 증상으로 들어 있습니다. 이런 경우에는 쉽게 치료가 되기도 하니까 결국 진료 받아보는 게 좋겠죠. 실제로 제 주변에 술 처먹고 지하철 벽을 부시려고 하던 분이 왜죠? 왜 지하철 벽에 꽂힌 걸까? 집 가는 내내 네. 자꾸 쿵 어메, 그거 좀 이상하다. 그러니까 뭔가 평소에 내재된 분노를 네. 술 마시니까 조절이 안 되나 봐요. 그분이 ADHD가 있었습니다. 저런. 그럼 반대로 본인이 너무 참고 산다, 속으로 화는 나지만 표출해 본 적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, 이것도 예전에 한번 다뤘었죠. 화병 생깁니다. 꼭 필요할 때는 적당하게 그리고 정당하게 화를 내주셔야 돼요. 실제로 너무 참고 당하기만 하고 살다 보면 주변 사람들이 우습게 보는 경우도 있으니까요. 아까도 말했듯이 본인 건강에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. 그리고 나의 정당한 주장과 정당한 의견 표출이 언제나 갈등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에요. 말씀하셔도 큰 사단이 나지 않습니다. 적당히 발산해주세요. 하지만 실제로 화를 내기 어려운 경우도 있겠죠. 예를 들어 중요한 거래처가 나를 화나게 만든다든가, 내가 대학원생인데 담당 교수님이 엄청난 꼰대라든지, 어쩌겠습니까? 화냈다가는 인생이 더 피곤해질 텐데요.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뭔가 분출을 해주셔야 돼요. 뭔가 물리적으로 스트레스가 풀릴 만한 활동이면 좋겠습니다. 가장 좋은 건 역시 운동이겠죠. 야구나 복싱 같이 뭔가 시원하게 때려주는 게 좋습니다. 실제로 꼰대 교수님을 갖다 쥐어 패는 것도 아니고, 그렇지만 실제로 뭔가 두드려 패다 보면 정말로 스트레스가 해소됩니다. 최소한 내 건강은 지킬 수 있다. 꼭 격렬한 게 아니어도 괜찮아요. 러닝이나 등산도 좋고요. 심지어 뜨개질도 좋습니다. 시간도 잘 가고 집중도 되고 뭔가 만들어지고 나날이 실력이 향상될 수 있는 그런 활동이 포인트예요. 러닝, 등산, 골프도요. 푸르른 풍경도 좀 보고 땀도 한번 빼시면 스트레스가 많이 없어질 거예요. 그래도 뭔가 내 안에 화가 다 없어지지 않는다, 그럴 땐 역시 진료실을 찾아주시면 전문가들이 현대의학으로 뭔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. 제가 무작정 이상한 약부터 처방하진 않거든요. 보통 이런 분들이 진료실 오면 어떻게 하시나요? 제가 단적인 예가 하나 떠올랐어요. 물론 특정이 안 되니까 사연을 좀 말씀드리자면, 오신 분은 이제 양육자신데 집에서 나를 너무 화나게 만들고 위협을 하는 사람은 자녀겠죠. 자녀가 시시때때로 돈 달라고 떼쓰고, 직장에 일하고 있으면 계속 전화하고, 근데 결국에는 사단이 났어요. 얼마 전에 집안에서 달라는 돈 안 준다고 특정 흉기로 머리를 가격한 거예요. 부모들요? 네.
씨. 그래서 그럴 때 너무 화가 나고 사실 뭐 화병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제 신변의 위협이 자꾸 생길 거 아니에요. 저랑 여러 가지 작전을 세웠습니다. 어른으로서 네가 나를 함부로 할 수 없고 어른으로서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지위와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이용해서 너 정도는 내가 집에서 쫓아낼 수 있다. 그것에 대해서 아주 철저한 계획을 세웠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사실 뭐 어떻게 보면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. 정신과 의사랑 사실 나눌 이야기는 꽤나 많습니다. 왜냐면 저는 경험이 많은 남자. 네? 무슨 경험이요? 상상에 맡기겠습니다. 역시나 경험이 많으면 여러 가지 도움을 드릴 수 있다. 그 부분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정신과에서 질환 얘기만 하진 않아요. 정신과가 그게 좀 특별한 것 같겠네요. 그럼요. 네. 여러분 화가 많이 나시면 이걸 너무 참으시면 안 돼요. 참으면 몸속에 막 스트레스 호르몬이 뿜뿜뿜 분비되면 이게 결국에 내과적으로 나빠집니다. 혈당, 면역 다 그냥 아작이 나요.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뭐 수면이나 감정 막 참기 어려운 감정 변동성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도 여러분들 목숨하고 연관되는 내과적 외과적 상태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제가 조절을 해드리는 거거든요. 그래서 너무 화가 나는데 이거를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그럴 때는 전문가 찾아주시면 제가 무조건 약 드세요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해드릴 말씀이 많습니다. 전 경험이 많으니까요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번에도 재밌는 주제 갖고 찾아뵐게요. 감사합니다.